당신 혹시 로봇 청소기 받았어? 하지만 남편은 한참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태연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거 은희네로 보냈어. 그거 은정이가 나 주려고 사준 거잖아. 왜 그걸 아가씨네로 보내? 은희 요즘 촌주들 보느라 고생하잖아. 허리도 아프대고 불쌍하잖아. 당신은 내가 대신 청소해주면 되니까 은희 쓰라고 보냈지 뭐.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올해 64살 박미영이라고 합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한동안은 전업주부로 살았어요. 아이들이 점점 크고 남편 월급만으론 살림이 빠듯해지자 슬쩍 일을 시작했죠. 처음엔 그저 아르바이트처럼 시작한 청소일이었는데 어느덧 25년이 넘었네요. 남의 집을 돌보며 제 시간을 채워왔어요. 젊을 땐 체력으로 버텼지만 이제는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도 남편의 연금만으로는 노후가 불안해서 몸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하고 있어요. 놀면 뭐해 하는 마음도 있었죠. 그런데 요즘은 무릎이 자꾸 아파옵니다. 병원에 가니 초기 관절염이라네요. 무거운 거 들지 말고 무릎에 무리 가지 않게 운동하세요. 하지만 그게 어디 말처럼 쉬운가요? 남의 집 청소 마치고 돌아와도 우리 집엔 또 집안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닥 닦고 화장실 치우고 하루 종일 몸을 굽히고 일하다 보면 밤엔 무릎이 욱신욱신 진통제 없이 자는 날이 드물었죠. 남편은 퇴직한 지 3년째. 하루 종일 거실 소파에 누워 신문과 TV만 봅니다. 제가 무릎을 부여잡고 끙끙거려도 눈도 안 마주쳐요. 딱 한마디 하죠.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야. 결혼 초부터 알았어요. 시아버지가 가부장적이셨는데 남편은 꼭 그 모습 그대로 컸더라고요. 집안일이요? 설거지, 청소, 밥. 결혼하고 그 사람이 손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이젠 그냥 체념이에요. 제가 매일 아침 청소기를 밀며 집안을 돌고 있어도 그는 여전히 신문 속에서만 삽니다. 제가 아픈 소리를 내도 신문 넘기는 소리뿐이죠. 그런데 지난주 딸 은정이와 사위 민호가 집에 와서는 갑자기 밝은 얼굴로 이런 말을 꺼내는 거예요. 엄마, 요즘 무릎 많이 아프다고 했잖아. 그래서 작은 선물 하나 준비했어. 로봇 청소기 주문했어. 이젠 엄마도 청소해서 해방.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뛰었어요. 로봇 청소기라니요. 남의 집 가서 종종 보던 그 신기한 기계. 조용히 돌아다니며 바닥을 쓸고 닦던 모습이 얼마나 부럽던지요. 얘들아, 너희도 돈 들어갈 때 많잖아. 왜 이런 데 돈을 써? 입으로는 그랬지만 속으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딸과 사위에게 괜히 짐이 된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요. 엄마가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했는데 오히려 우리가 이제야 해드려서 미안하지? 은정이 말에 울컥했어요. 이제 일도 그만하면 안 돼? 아빠 연금이면 엄마 아빠 넉넉하진 않아도 사는 데는 지장 없잖아. 그 말을 듣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내 고생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위로가 되는 일이더라고요. 민호가 덧붙였어요. 어머님, 은정이 말 들으세요. 이제 여행도 다니시고 편안하게 지내세요. 로봇 청소기 오면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 농담처럼 말했지만 오랜만에 진심으로 가슴이 설렜습니다. 사고 싶단 생각은 있었지만 막상 가격 보고 포기했던 제품이니까요.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 들었지? 은정이가 로봇 청소기 보냈대. 그래? 좋네. 대수롭지 않게 신문에서 눈도 떼지 않고 답하더라고요. 이젠 나도 청소해서 좀 해방되겠네. 제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지만 남편은 별 반응이 없었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배송 예정일을 달력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놨어요.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렸어요. 매주 일하러 가는 집에서 로봇 청소기를 보며 세상이 참 좋아졌다고 생각했었어요. 곧 우리 집에도 저런 게 생긴다는 생각에 일이 덜 힘들게 느껴졌어요. 이모님, 오늘 왜 이렇게 기분 좋으세요? 일하는 집 아가씨가 물었어요. 아, 별건 아니고 딸이 이 로봇 청소기 우리 집에 사줬대요. 와, 따님 참 잘하셨네요. 요즘 진짜 좋아요, 이거. 그러게요. 해준 것도 없는데 고마운 딸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배송 문자가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오늘 온대. 남편에게도 말했죠. 설명서 보고 내가 작동법도 익혀볼게. 그 나이에 로봇 청소기 하나 들인 게 뭐라고 마냥 들떴습니다. 일하러 가서도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오후 드디어 배송 완료 문자가 도착했을 때는 얼굴에 웃음이 번졌죠. 집에 가서 확인해야지. 신나게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현관 앞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기다렸던 로봇 청소기가 오지 않았어요. 도착했다는 문자는 받았는데 정작 우리 집엔 없었습니다. 현관 앞은 텅 비어 있었고 저는 혹시 누가 훔쳐간 건 아닌지 배송이 잘못된 건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조금 늦게 오는 건가? 하루 이틀을 더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괜히 딸을 걱정시키기 싫어서 연락도 참았죠. 그래도 마음이 불안하니 일하는 집에서도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이모님, 무슨 일 있으세요? 오늘 표정이 많이 안 좋으신데요? 아, 딸이 로봇 청소기 보내줬다고 했는데 아직 안 와서요. 가끔 하루 이틀 늦게 오는 경우도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그 말에 조금 마음을 놓아보려 했지만 그날 밤도 그 다음 날도 집엔 여전히 아무것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은정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가 자꾸 떨렸습니다. 은정아, 혹시 청소기 업체에 연락 좀 해줄래? 도착했다고는 했는데 아무것도 안 왔어. 아빠가 받겠다고 해서 기사님 번호도 아빠한테 넘겼는데 그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어요. 그렇게 내가 찾아 헤매고 걱정하던 물건을 남편이 받았는데 아무 말도 안 했다고? 당황한 마음으로 거실로 나갔어요. 남편은 소파에 기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당신 혹시 로봇 청소기 받았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한참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불안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마침내 태연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거 은인회로 보냈어. 뭐?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그게 은정이가 나 주려고 사준 거잖아. 왜 그걸 아가씨네로 보내?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은희 요즘 촌주들 보느라 고생하잖아. 허리도 아프대고 불쌍하잖아. 머리가 띵해졌어요. 당신은 내가 대신 청소해주면 되니까 은희 쓰라고 보냈지 뭐.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당신이 청소를 해? 말이 안 됐어요. 결혼하고 단 한 번도 청소기 한 번 안 돌려본 사람이 갑자기 뭘 한다고요? 이제부터 하면 되지 뭐. 청소가 뭐 대단하냐. 저는 어이가 없어서 숨이 막혔어요. 남편의 여동생, 제 시누이 은희. 몇 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 손주들을 키우며 산다는 건 잘 알아요. 남편이 평소에도 그 여동생을 끔찍하게 아끼는 것도 알고요. 하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당신이 언제부터 집안일 했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껏 안 하다가 동생 로봇 청소기 주려고 갑자기 청소를 한다고? 그동안은 내가 회사 다니라 못한 거지 미안해. 남편이 미안하다고 했어요. 미안하다고요? 저는 미안하다는 말로 마음이 풀어지지 않았어요.
정말 화가 났거든요. 제 무릎이 아픈 걸 한 번이라도 걱정해 본 적 있던가요? 딸이 나 걱정돼서 사준 선물을 그걸 뺏어서 동생한테 줬다고요? 당신이 뭔데? 은정이가 날 위해 사준 걸 아가씨한테 줘. 제 속이 터져버렸어요. 그렇게 애처롭고 불쌍하면 당신이 사주든가. 왜 내 딸이 사준 걸 당신 맘대로 줘? 아, 이 여편네가 정말 가족끼리 그런 거 나눌 수도 있는 거지. 왜 그래? 남편이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가족끼리?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어요. 가족끼리? 가족이면 내 마음도 좀 생각해주지 그랬어. 제 목소리가 떨리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나는 평생 참고 살았어요. 무릎이 아파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아무 말 없이 청소하고 밥하고 남편과 애들 뒷바라지했어요. 퇴직한 뒤로는 남편 하루 세끼 다 차려주고 빨래하고 또 청소하고 그리고 남의 집 가서 또 일하고. 그런데 이제 와서 내 선물을 뺏어서 동생한테 줘? 당신이 사주는 것도 아니면서 왜 뺏어가? 뭔데? 제 목소리는 어느새 고함이 되었어요. 내가 등신이지. 당신 같은 사람이랑 이렇게 참고 살아온 내가 등신이야. 남편은 제 말은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여전히 TV 화면만 보고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화나는 것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 무관심한 태도, 저를 더욱 분노하게 했어요. 당신은 절대 내가 편하게 사는 꼴을 못 봐.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눈물이 올라왔지만 울고 싶지 않았어요. 이번만큼은 참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여동생이 불쌍하면 가서 같이 살아. 아가씨네 집에. 제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분노로 온몸이 뜨거워졌습니다. 왜 내 옆에 살면서 나는 이따위로 부려먹어? 평생을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았어. 참고 또 참아왔던 울분이 터지고 말았어요. 결혼한 뒤로 남편은 늘 자기 엄마, 자기 여동생만 챙기던 사람이었어요. 늘 가족이니까 이해해줘야지라는 말로 저를 외면했죠. 그렇게 30년 넘게 참아온 제가 바보였어요. 이번엔 딸이 제 무릎 걱정돼서 큰맘 먹고 사준 로봇 청소기를 그걸 뻔뻔하게 신우이한테 갖다 줬다니. 정말 도를 넘은 일이었어요. 저는 단 하나의 망설임도 없이 안방으로 향했어요. 옷장 위 먼지 낀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폴폴 날렸지만 개의치 않았죠.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옷을 하나씩 마구잡이로 집어넣었어요. 셔츠, 속옷, 양말, 면도기까지. 어디로 가든 더는 내 옆에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남편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신문을 내려놓고 제 쪽으로 다가왔죠. 하지만 저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계속 옷을 밀어 넣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격해졌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캐리어를 닫고 그대로 현관 앞에 내리쳤어요. 무거운 소리가 바닥을 울렸습니다. 나가. 뭐라고? 당신이랑은 더는 못 살아. 남편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입을 벌린 채 저를 바라봤어요. 은인에 가서 로봇 청소기나 같이 돌려 써봐. 뭐라고? 이 여자가 지금 뭘 이런 걸로 나가라 말아야? 남편은 처음엔 황당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코웃음을 쳤어요. 하지만 제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로봇 청소기 돌려받아 오든가 아니면 이혼하든가. 그제야 남편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아마 제가 이 정도로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일주일 줄게. 그 안에 결정해.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을 투명인간처럼 대하기로 했습니다. 밥도 말도 빨래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컵라면을 먹던 속옷이 있던 말던 전혀 상관하지 않았죠.
너무 화가 나서 신우이에게도 전화를 걸어봤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메시지를 보내봤지만 답도 없었어요. 평소엔 톡 하나에 반응하던 사람이 묵묵부답이었죠. 피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며칠 후 남편은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기 시작했어요.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고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걸 확인하곤 결국 편의점 도시락을 사들고 들어왔죠. 당신 언제까지 이럴 거야? 말 걸지 마요.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남편은 입을 다물었어요. 이틀째 남편이 설거지를 하더군요. 어설프게 접시를 닦다가 하나를 깨뜨렸고 내가 이렇게까지. 중얼거리며 땅을 보더군요. 제가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결혼 후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엔 세탁기 앞에서 서성이더니 버튼을 잘못 눌렀는지 작동이 안 됐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저한테 물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은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세탁기가 달라서였는지 작동이 잘 되지 않았고 남편은 짜증이 난 것 같아 보였죠.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끝내 외면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절대 넘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일주일째 되는 날 남편의 모습은 점점 초췌해졌어요. 이혼이라는 단어가 오가고 나서야 남편은 진짜 겁을 먹기 시작했어요. 소파에 앉아도 저는 남편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대답조차 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이었어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진심으로 미안해, 용서해줘. 하지만 저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은희한테 연락해서 로봇 청소기 돌려받을게. 그제야 저는 남편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 와서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해? 그날 바로 찾아왔어야지. 당신은 가만히 있으면 내가 또 그냥 참아줄 거라고 생각했잖아. 남편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이제야 알겠죠. 이번엔 진짜 제가 돌아서려 한다는 걸. 남편은 날 그냥 호구로 생각했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제가 진짜 호구였는지도 몰라요. 결혼하고 홀어머니를 모시며 40년을 살았고 이제는 딸이 제 무릎 걱정돼서 사준 로봇 청소기까지 제 허락도 없이 신우이한테 보내버린 걸 보면요. 그 사람한테 나는 늘 마지막이었어요. 아내보단 엄마, 아내보단 여동생. 늘 그랬죠.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건 정말 아니었어요. 생각할수록 속이 뒤집혔어요. 내가 너무 참고 살아서 이 사람은 내가 뭐든 그냥 넘길 줄 알았겠지. 하지만 이번 일은 선을 넘은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딸 은정이와 사위 민호가 집에 찾아왔어요. 현관문이 열리자 남편은 벌떡 일어났어요. 구원자라도 온 것처럼 얼굴이 환해졌죠. 은정아, 민호야. 아빠 얘기 좀 해요. 그리고는 곧장 남편을 향해 말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이번 일은 진짜 아니에요. 은정이는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표정엔 실망이 가득했어요. 그런 은정이를 보니 제 속이 다 울컥했죠. 이건 엄마만 화날 일이 아니라 선물한 저도 너무 화가 나요. 고모는 고모, 아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엄마 딸이 사준 선물을 아빠가 마음대로 고모한테 줘요? 아빠가 무슨 자격으로요? 남편은 그제야 고개를 숙였어요. 은정이의 말 한마디가 남편의 가슴을 찔렀어요. 이건 사과 한마디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은정이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존경하던 딸이 처음으로 이토록 냉정하게 굴었죠. 민호는 조용히 곁에 서 있었지만 그 눈빛엔 걱정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제게 물었어요. 저희가 성과급 들어오면 더 좋은 걸로 다시 사드릴게요. 아니야.
민호야, 너희가 무슨 돈이 있니? 답답한 마음에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적어도 내 딸, 내 사위는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있구나 싶었죠. 너희 아버지가 그 청소기 안 찾아오면 난 더 이상 같이 살 이유가 없어. 제 말에 은정이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곧장 남편을 향해 말했죠. 아빠, 고모한테 연락하세요. 아니면 방법을 마련하세요. 그게 최소한 아빠가 해야 할 도리예요. 은정아, 그걸 내가 어떻게 다시 달라고 해. 남편은 작게 말했어요. 자존심 때문인지 체면 때문인지 머뭇거렸죠. 끝까지 자기 체면이 중요하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그 말에 은정이가 확 짜증을 냈어요. 그럼 제가 직접 고모한테 전화할게요. 은정아, 아빠, 제발 좀 엄마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속상하셨을지. 제 마음이 뭉클했어요. 30년 넘게 살아온 남편보다 딸이 제 마음을 훨씬 더 많이 이해해주는 것 같았죠.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은정아, 너무 흥분하지 말고 사위는 딸과 남편이 다툴까봐 걱정하는 눈치였죠. 그 모습에 고마우면서도 씁쓸했어요. 그때 남편이 개미만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그거보다 더 좋은 걸로 다시 사줄게. 정말 미안해. 나도 반성 많이 했어, 여보. 얼씨구, 반성한 사람이 이제서야 로봇 청소기를 사준다고. 은정이가 남편을 째려봤어요. 진짜 미안하셨으면 저희가 오기 전에 진작에 주문하셨어야죠. 남편은 사위와 딸에게 떠밀려 마지못해 지갑을 여는 느낌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제가 더욱 씁쓸했어요. 이 사람 자식들 없었으면 그냥 넘어가려 했겠지. 그게 더 서운했어요. 은정이와 민호가 돌아간 후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남편이 또다시 제게 다가왔어요. 여보, 청소기도 주문했는데 이제 그만하자. 뭘 그만해! 제가 차갑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냉전하는 거 말이야. 로봇 청소기도 다시 시켜놨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예전처럼. 예전처럼 제가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동안 나 혼자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밥하고 그 예전처럼 살자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앞으로는 내가 도와줄게. 정말이야. 믿을 수 없어. 저는 단호하게 잘라 말했어요. 며칠 뒤 로봇 청소기가 집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그날 딸에게 들었던 말처럼 설레던 그 감정은 사라졌어요. 남편은 다시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진짜 집안일도 하고 당신 도와줄게. 제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지켜봐 줘, 부탁이야. 예전처럼만 하면 나도 당신이랑 못 살아. 남편의 표정이 굳었어요. 정말 이혼할 수도 있다는 걸 이제서야 느낀 눈치였죠. 그날 이후 남편은 말수가 줄었어요. 저를 조심스레 살폈고 눈치 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용서할 마음이 없었어요. 오랜 세월, 너무 오래 참았으니까요. 이제는 더는 참고 싶지 않았어요. 로봇 청소기가 우리 집에 온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매일 아침 저는 전원을 눌러요. 윙윙거리며 집안을 부지런히 돌아다니는 그 작은 기계를 보고 있으면 한편으로는 참 신기하고 또 고마워요. 그동안 쌓였던 남편에 대한 분노가 조금은 누그러질 만큼 그 기계는 제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구석구석 먼지 하나 놓치지 않고 돌아다니는 모습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어요. 청소에서 해방된 집안. 작은 변화 하나로 제 마음은 훨씬 여유로워졌어요. 물론 남의 집 청소일은 여전히 나가고 있지만 집에서는 무릎 꿇고 바닥을 닦는 일은 없어졌어요. 세상 참 좋아졌구나.
요즘 들어 자주 드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정말 달라졌어요. 설거지, 빨래, 청소,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이제는 스스로 하겠다고 나서요. 느리고 서툴지만 매일 뭔가를 배우려 하고 있어요. 그게 놀라웠어요. 처음엔 믿지 않았죠. 하지만 요즘엔 정말 조금씩 남편의 변화가 느껴져요. 어제 아침에도 남편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프라이팬을 들고 물었죠. 이건 그냥 세제로 닦아도 되는 거야? 기스 날 수 있으니까 안쪽 조심해서 닦아. 제가 차분히 알려줬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면 집안일을 배워나갔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잔소리했을 텐데 요즘은 그러지 않아요. 그릇을 몇 번이나 깨뜨려도 남편이 당황해야 할 때면 그냥 담담하게 말하죠. 괜찮아. 이제부터 배우는 거지 뭐. 제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예전 같으면 조심히 하라고 잔소리했을 텐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요. 남편의 노력하는 마음이 저도 느껴지니깐요. 빨래도 마찬가지예요. 세제 양 조절하는 것부터 빨래 널기까지 모든 게 서툴러요. 세제를 이렇게 많이 넣어도 돼? 적당히 해. 너무 많이 넣으면 세제가 안 빠져. 어느 정도가 적당한 거야? 자, 일단 빨래양을 봐. 일부러 자세히 알려주지 않아요. 스스로 부딪히며 익혀야 살림이 뭔지 진짜 알게 되겠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결혼하고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냥 다 제가 하며 배웠죠. 가끔 남편이 로봇 청소기를 바라보다 말해요. 이거 참 좋네. 진작 샀으면 좋았을 텐데. 어제도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진작 샀으면 당신이 아가씨 주지만 않았어도 한 달 전에 왔을 거야.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입을 꾹 다문 채 눈만 꿈뻑거렸어요. 이젠 저도 말해요. 싫으면 싫다, 화나면 화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된 제 자신이 이제야 조금 살아있는 것 같아요. 남편도 이제 제 눈치를 봐요.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은정이가 가끔 전화를 해요. 엄마, 아빠 좀 달라지신 것 같지 않아요? 조금. 그래도 아직 갈 길이 멀지. 엄마도 너무 차갑게만 굴지 마요. 30년을 참았는데 한 달 차가운 게 뭐가 어때서. 은정이는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아요. 제 마음을 이해하는 것 같아요. 남편이 변한 건 분명 좋아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서운해요. 왜 이제서야 하는 건지, 왜 진작하지 않았는지. 하지만 그래도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남편을 보면 조금씩 마음이 풀려요. 어제는 남편이 화장실 청소까지 하더라고요. 변기까지 닦는 모습은 결혼하고 처음 봤어요. 30년 만에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고생했어. 저도 모르게 처음으로 따뜻한 말을 건넸어요. 남편은 놀란 듯 웃으며 말했어요. 그동안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요즘 들어서야 내가 느껴. 말로만 하지 말고 계속 행동으로 보여줘. 응, 알겠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전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저는 저물어가는 저녁 햇살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이제 더는 참지 않을 거야. 내 인생도 소중하니까. 60대에 찾은 작은 자유지만 이 자유 하나면 충분해요. 앞으로의 삶은 누구에게 맞추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 거예요. 여보, 저녁 뭐 먹을까? 내가 유튜브에서 김치볶음밥 레시피 받았는데 한번 해볼까?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웬일이래? 평생 당신이 해줬잖아. 이젠 나도 해보려고. 참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는 웃고 있었어요. 남편이 허둥지둥 요리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괜히 미소가 났어요. 변화는 느리게 오지만
한번 시작되면 분명히 온다는 걸 이제는 알아요. 집안에 퍼지는 로봇 청소기의 윙윙 소리. 그 소리가 제게는 자유의 소리로 들려요. 30년 만에 찾아온 진짜 제 삶의 소리예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방에서 또 한 페이지를 함께 했습니다.